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코치입니다. 오늘 또다시 코치의 조언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주제입니다. 삶의 목표를 찾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사실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이 저희 건강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더 세게 드리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의외의 질문을 만나게 됐어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뭐 시간 관리나 건강 관리 이런 거 다 알겠는데요. 제가 그런 거 다 이해하는데요. 당장 내 삶의 목표가 없어요. 제 삶의 목표는 어떻게 찾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조금 속상합니다. 제 오프라인 강연인 조금 다른 자기개발 이야기에 오시면 굉장히 심플한 답을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또 다른 오프라인 강연인 목표관리 백투제로라는 강연에서도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거기 오시면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사실 거기서도 그렇게 완벽하게 삶의 목표를 찾는 것에 대해서 긴 시간을 다룰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마 좀 차분하게 정리하는 시간이 언젠가 필요하겠다 싶었는데, 이 질문이 들어온 김에 그것을 엑기스를 뽑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마 그렇다고 해도 한 번에 끝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하자마자 고백을 할게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뭔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삶의 목적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고민하고 제 나름의 답을 만든 지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2013년까지는 그렇게 삶의 목적이라는 데에서 고민을 크게 해본 적도 없고요. 그야말로 사막에서 길을 잃기 전에는 그런 생각들은 거의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물론 마치 그 30몇 년간의 고민을 한 번에 해야 되는 정도의 그 시간들을 한 방에 응축해서 제가 끙끙 앓으면서 그 시간들을 버텨냈지만, 여튼 삶의 목적을 찾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런 제가 감히 제 자신도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삶의 목적을 두고 이러니 저러니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두 개가 서로 모순이에요. 제가 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네 강연에 오면 삶의 목표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며? 네, 그랬죠. 근데 방금 제가 한 얘기라면, 지 삶의 목적도 알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목적을 알 수 있겠냐고 말하는 거 아니야?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뒤로 말이 안 되잖아, 민코치. 그만 뜸들이고 제대로 얘기 좀 해봐 라고 하신다면 조금 집중해 주세요. 지금부터 정말 드리는 말씀들이 쉬운 얘기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꼭 차근차근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드리면 다 기억을 못 하실 거기 때문에 먼저 삶의 목표를 고민하는 단계에서의 힌트를 먼저 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전제 하나를 깔고 가겠습니다.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의하는 것이지 느닷없이 내가 어디서 뚝 떨어진 것처럼 찾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려요. 삶의 목적은 내가 정의하는 것, 내가 찾아가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타고날 때부터 내게 주어진 거룩한 운명이 있어서 그것을 살아가는 삶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거는 저는 제가 지금 드릴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이미 있으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없으실 테니까요. 그야말로 어떤 고민들이 이어져야 내가 찾아낼 그 내 삶의 목적이 가까워질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예요. 살아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상으로 우리가 만나고 있지만 결국 이렇게 서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서로 공감하고 교감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왕 살아있다면 제대로 온전히 살아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정말 내가 온전하고 충만하게 이 순간을 살아내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그것은 무엇인가요? 정말 에너지 넘치고 눈이 반짝거리고 더 많이 감사하는 그런 감정이 생기게 해준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나를 더 열정적으로 살아있게 만드는 것들이 나를 온전하고 충만하게 살아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제대로 살아있자라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세상에 내 열정을 전달해 주는 일. 다시 한번요. 세상에 내 열정을 전달해 주는 일.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를 찾는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명확한 거는 그렇게 자기 일을 하면서 열정을 내뿜는 사람이 당연히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무언가에 온전히 집중한 사람에게서 저 사람 참 매력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보시지 않았나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런 매력을 내뿜어내는 사람이 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게 첫 번째 힌트였고요. 두 번째 힌트입니다. 두 번째 힌트는 세상에 나랑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나는 온전하게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80억의 인구가 있지만 나와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그거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나의 어떤 측면이 다른 사람들과 나를 다른 존재로 만들어주나요? 나의 가치관은 어떻게 다르고 나의 유일성은 어떻게 유지되죠? 그 과정에 정말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의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욕망하는 것을 욕망하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이 살아라고 하는 것을 대신 살아서도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연금술사를 읽을 때 그 구절이 아직도 기억나요. 항상 똑같은 사람들하고만 있으면 그들은 우리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해버린다. 그렇게 되고 나면 그들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 든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이 바라는 대로 바뀌지 않으면 불만스러워한다. 사람들에겐 인생에 대한 나름의 분명한 기준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들 기준에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에 심지어 의심도 없이 따라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사막에서 길을 잃고 보니까 제 삶에서 저를 유일한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것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뭐랄까요? 내 삶이라는 책을 쓰는데 다른 작가를 둔 셈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책의 페이지를 채우는 사람이 여러분 자신인가요? 아니면 다른 그 누구인가요? 다른 그 누구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게 여러분에게 드리는 두 번째 이야기였고요. 세 번째 이야기는 공통적인 가치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유일성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서도 내가 다르기 때문에 유일성이라는 걸 인정받잖아요. 그러면 결국 내가 유일하다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도 이해가 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 모두가 연결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알고 있고 지켜야 되는 것들에서 내려놓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랄까요? 신뢰, 자유, 성실, 배려, 매너 이런 것들은 역사를 통해서 중요한 것들이라고 우리에게 내려져 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알고 익혀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는 기본 예의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공동의 가치를 배우는 것은 인품이 깊어지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지켜가는 데서 꼭 신경을 쓰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 타이밍에 예리한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하세요. 민코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같은 걸 다 하고 살려면 내가 유일한 가치라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려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내 마음속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매너를 지킬 수 없잖아요. 그것은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진실한 내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이어가면서도 내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을 익히셔야죠. 상대방이 어떻게 말을 했는지를 가만히 곱씹어보고 그 단어들을 하나하나 따라서 다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내가 경청했음을 알리고 나서 그 위에 세련되게 차분하게 자기 의사를 전달하면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게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기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성을 추구하는 것과 공통적인 가치를 익혀가는 것을 마치 다른 것처럼 인식하시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꼭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동물들과 인간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동물은 물론 많이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불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게 다른 점이 충분히 많이 있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진다는 거예요. 자, 조금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동물들도 미래를 예측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동물들이 예측하는 미래는 조금 뭐랄까요? 살아남기 위한 단기간에 대한 앞날을 내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곰이 겨울잠을 자는 건 내년 봄을 준비하는 거고요.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것은 내일 비가 안 오느냐 하는 데한 대비책이잖아요. 하지만 인간은 정말 먼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만을 가지고도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어가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없지만 하늘을 날고 있잖아요. 우주를 갈 수 없지만 우주를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바닷속에 들어갈 수 없지만 바닷속도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꿈꾸었기 때문에 이루어낸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개인의 인생을 두고도 나에게 가능하지 않은 것 중에서 어떤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싶은지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마술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시나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시다 보면 삶의 목적을 찾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길을 걷는 과정에서 정말 삶에 맞는 의미들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무료로 봉사활동을 하고 학생들에게 무료로 강연을 하는 과정에서 아, 내가 이 일을 좋아하는구나, 내 일을 아끼는가라 하는 것을 알았고요. 그 끝에서 이렇게 제 코치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더라도 내가 앞으로 꼭 이뤄보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요. 또 하나 동물들과 다른 특징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소방관님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예를 드는데요. 가족이 함께한 휴가지에서 불이 나는 걸 바라본 소방관님은 그 불난 곳에 뛰어갈까요? 안 뛰어갈까요? 당장 자신에게 보호장구도 없고 그 불 가까이에 가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 때문에 내 가족들에게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능적으로 그 불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존재이면서도 우리는 그 소방관님들은 자기 의식적으로 그곳에 가고자 노력을 해서 그곳을 향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다못해 불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밖에서라도 나오는 길을 가이드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최소한 그 순간에 최대한의 도움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자신의 의지로 본능을 넘어설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어떤 결과가 얻어지더라도 책임을 자신이 진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위해서 내 본능을 이겨내고 그것을 지켜내거나 또는 그 일을 이루어내고 싶어 하나요? 그리고 그 끝에서 어떤 책임이 생겨날 수 있는지도 알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은 가지고 있나요? 이것에 대한 답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가 쭉 이어져 온다라고 하면 그 끝에서 아, 내가 이거를 잘 해내야지. 그리고 이 결과가 무엇이든 내가 받아들이고 그 길을 쭉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에서 아마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를 찾으실 수 있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답을 내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찾아가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